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신형 전투기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네, 지난 2024년 12월 26일이었죠. 중국 스촨성 청두시와 라오닝성 심양시 상공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 종류의 신형 전투기가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인근 민간인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요, 곧바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이 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내용이 함께 퍼졌죠. 중국의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은요, 미국도 확인을 했습니다. 미 공군의 앤드류 헌터 조달 기술 물류 차관은요, 미국과 중국이 6세대 항공전 분야에서 경쟁해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12월에 완전히 새로운 두 종류의 전투기가 출현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중국의 개발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빠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죠.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중국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장에 발맞춰 이를 자세히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대응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처음 발견했다고요? 네, 우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언론이나 민간인들에게 노출된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 유명한 F117도 한동안 UFO라는 뜬 소문이 있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 동일한 12월 26일에 그것도 대도시 상공에 나타나 비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연스러운 노출이 아닌 중국 정부의 무력 시위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중국은요, 2012년 1월 11일에 그들의 5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도시 상공에서 비행시킴으로써 그 존재를 노출한 바 있죠.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중국이 이번 6세대 전투기 노출에 대해 서방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서방과 국내 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모습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곧바로 수많은 논란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많은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과 분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 6세대 전투기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중국 일강에서는요, J-36과 J-50이 공개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들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24년 12월 26일에 발견된 신형 전투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브리핑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요, 중국의 양대 전투기 개발사이며 J-35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심양 항공기업, 여기 보통 SAC라고 하죠. 여기 SAC 산하의 제601 연구소에서 꼬리날개가 없는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음을 소개한 바 있었죠. 이어서 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청두 항공기업, 여기 보통 CAC라고 하는데요. 여기 산하 제611 연구소에서도요,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항공사는요, 현재 J-20을 탄생시킨 2010년대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각각 J-20과 J-21이라는 후보 규정을 내세워 경쟁한 바 있었죠. 이렇게 두 개의 항공기 개발사를 경쟁시켜 이 중에서 승자를 선택하는 승자 선정 방식은요, 현재 미국과 중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마저도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쟁 시스템을 포기한 상태죠. 말 그대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출현한 장소도 중요한데요. 신형 항공기들은요, 각각 심양 항공기업 공업이 위치한 심양시 상공, 그리고 청두 항공기업 공업이 위치한 청두시 상공에서 관측됐어요. 당연히 항공 전문가들은 그 개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항공기들이 중국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경쟁 중인 모델이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가 규모나 형상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서유럽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네티즌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청두 상공에 나타난 항공기에 대해 J-36이라는 명칭을, 심양 상공에 나타난 항공기에 대해서는 J-50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이 중에 청두시 상공에서 목격된 J-36은요, 저고도를 비행하는 바람에 망원 렌즈를 통해 36011이라는 기체 번호가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걸 과거에 관행과 접목해보면요. 2014년 3월에 첫 비행한 J-20 전투기의 시제기가 J-20의 첫 번째 기체라는 의미로 2011번 번호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정해보면요. 36001이라는 번호가 J-36의 비행 시제기 1번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두 모델에는 J-36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심양에서 촬영된 항공기의 경우는요, 비행 고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형상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기체에 있는 분류 번호가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어느새 중국 매체에서는 J-50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군의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명칭만큼은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서방 전문가들 모두가 심양의 항공기를 J-50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청두 항공기업의 모델은 어떤가요? 네, J-36은 아주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 바람에 그 형태와 디테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J-36 옆에서 추적 비행을 실시한 기체가 J-20S였음이 분명했기에 J-20의 크기 데이터를 가지고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J-36의 크기도 추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서방 전문가들의 결론은 1에서 3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J-36은 전장은 최소 22m 이상, 날개폭은 20에서 22m로 추정했고요. 이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큰 J-20의 전장 21.2m, 날개폭 13m와 비교해도 월등히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측정 데이터가 정확하다면요, J-36은 역사상 가장 큰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것은요, 대형의 랜딩 기어입니다.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기체 크기와 대형 랜딩 기어를 통해 J-36의 최대 중량이 50톤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참고로 우리 공군의 가장 대형 전투기인 F-15K의 최대 중량이 36.7톤이고요. 중형급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최대 중량이 25.7톤, 그리고 경전투기인 FA-50의 최대 중량이 13.5톤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J-36이 얼마나 대형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J-36의 또 다른 특징은 꼬리 날개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인 F-117은요, 수직 꼬리 날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스텔스기인 B-2 스텔스 폭격기부터는 꼬리 날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꼬리 날개가 있으면 스텔스 탐지용으로 개발된 저주파 레이더에 쉽사리 발각된다는 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꼬리 날개를 없애버린 거죠. 그럼 왜 미국의 F-20이나 F-35는 수직 꼬리 날개가 있을까요? 이 수직 꼬리 날개가 없으면요, 기동성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라는 특성을 보존하고자 이 수직 꼬리 날개를 남겨둔 것이었죠. 저주파 레이더는 스텔스기가 있다는 것은 탐지할 수 있지만 스텔스기를 요격할 수 있을 수준의 거리 및 각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꼬리 날개를 사용해 높은 기동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선택한 거였죠. 이와 비교해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NG-8이나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FCAS는 수직 꼬리 날개가 없고요.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두 종류의 항공기 모두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스텔스기 탐지용 저주파 레이더는 소수의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기술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죠. 그래서 꼬리 날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더욱이 그동안 기술 발전 덕분에 꼬리 날개 없이도 상당한 기동성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J-36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주 날개에 다중 제어 조정면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걸 Multiple Control Surfaces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이 날개 한쪽에 5개씩 총 10개로 이 조정면이 있어요. 이 10개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플랩과 에일러론, 러더, 그리고 에어브레이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항공기에서 플랩은요, 순간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에일러론은 날개 끝에 위치해서 비행 중 특정 방향으로 기체를 기울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더는요, 항공기의 좌우 움직임을 통제하는 장치인데요. 보통 수직 꼬리 날개에 장착되고 있지만 J-36은 주위 끝에 한 쌍의 러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원활한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우 정교한 멀티플랩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특히 격렬한 기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전투기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은 중국의 항공역학 기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6세대 전투기들은요, 도그파이터로 호칭되는 적 전투기와의 근접 전투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높은 기동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심양의 J50은 어떤가요? 심양시 상공에서 촬영된 J50의 경우 워낙 비행 고도가 높아서요,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J50 옆에는요, J16 전투기가 추적 비행을 실시하고 있었고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고도가 높아서 오차는 크지만 전문가들은 전장 21.9m, 날개폭 14.7m인 J16 전폭기를 기준으로 J50의 크기가 전장 22에서 23m, 날개폭은 18에서 20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인 J36과 비교하면 J50의 전장이 약간 길거나 비슷하지만 날개폭은 보다 작죠. 그럼에도 현존한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 대형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국의 J36이나 J50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요, 하나같이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광대역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J36 혹은 J50이 광대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요, 마크 켈리 미 공군 항공전투사령관이 정리해줬는데요. 그는 J20의 후속 기종에 대해 중국의 6세대 항공전투 프로그램에는 현재 플랫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 스텔스 성능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 중국이 광대역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것임을 인정한 거죠. 그럼 도대체 광대역 스텔스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요, 정확한 거리와 각도 정보 확보가 가능한 레이더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에 대응한 스텔스 성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광대역 스텔스 능력은요, S밴드, C밴드, X밴드는 물론 스텔스기 탐지에 특화된 UHF나 VHF 밴드와 같은 저주파 레이더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199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의 경우 간단히 꼬리 날개를 없애는 것만으로 저주파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이 개발한 최신 저주파 레이더는요, 최신 A사 기술을 결합해서 기존 저주파 레이더와 비교해 훨씬 강력한 출력의 레이더빔을 좁은 구역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꼬리 날개가 없더라도 동체에 맞고 반사되는 레이더파를 분석함으로써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해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취약해지자 미 공군은 A사용 저주파 레이더파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동체에 두께 60cm 이상의 레이더 흡수 물질, 이게 우리가 스티로폼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을 개발했죠. 이어서 미국은요, 공군용 6세대 전투기인 NGAD, 해군용 6세대 전투기인 FA-XX에도 광대역 스텔스 성능을 집어넣기로 했고요. 당연히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중국도 광대역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대역 스텔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레이더 흡수 구조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그 크기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신형 항공기 대형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